안녕하세요. 어제는 모처럼 늦잠을 좀 자고, 아들내미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맨날 배달 시켜 먹는 것도 지겨워서, 자, 살아가는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삼겹살 집을 그 중심축에 굉장히 유명한 삼겹살 집이 있었어요.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던 삼겹살 집입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서 망해서 문을 닫았더군요. 학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아직 경기를 좀 덜 타는 게 학원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교육 특구라 그래서 그런 건지. 다시 또 3시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여기. 야, 저 가게가 망하면 안 망할 가게가 없겠구나. 그렇죠? 거의 10년 이상 저희들 단골 가게였기 때문에 정말 삼겹살이, 생삼겹살이 이거는 약간의 체인점인데도 각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체인점도 정말 맛있었고 싱싱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고기집을 갔습니다. 거기에 손님이 막,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경기도 경기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한 사람이 막 일어서 한 팀이 가고 저희들이 이제 딱 남았어요. 그 집도 꽤 오래된 집이고 그 학교 앞이고 해서 굉장히 손님이 많은 집이에요. 물론 그 건물주랑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이제 사장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도 지금 유지가 되느냐? 당신은 지금 저보다 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배달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통 그 주방을 빼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4명 내지 5명 있었어요. 꽤 한 7, 80평은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딱 한 명 쓰고 있더라고요. 사장 혼자 남자 사장 카운터에 있고.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걱정되잖아요. 그 사람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요, 폐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거니와 저는 그나마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벌은 거 까먹은다고 셈 치고. 그런데 제 주변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제 주변의 동료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저는 좀 버텨가고 있는 중인데 본인은 폐업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 당장에 접어버리고 하면 되지. 대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이 좀 크게 되면 다 몇 억씩 또 대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폐업하자마자 대출을 해서야 한답니다. 전부 그거. 그러기도 또 빚으로도 남고 또 뭐 전부 갚으라고 한대요. 난 그 상세한 거 모르는데 그걸 전부 그걸 대출 해소인지 뭔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데 깔려가 있는 돈이지. 당장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폐업을 못 한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상당한 일입니까?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 대부분이 막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서 식당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카드까지 다 끌어가지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1억이든 아니면 5천만 원이든 간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부터 즉시 요즘에는 끊긴다고 합니다. 그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기면 또 어디서 대체를 해야죠. 대출받은 것이 갖고 있는 돈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뭐 다른 호칭을 썼는데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이라는 소리를 되게 싫어하니까, 물론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저희들은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냥 빚만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래.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한 일예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 지금. 아까 그 삼겹살집, 그 잘 되던 삼겹살집이 그렇게 문 닫을 줄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요, 단체로 학교도 많고,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바글바글 했다니까, 얘들 때문에. 아주 줄 서서 있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가고, 또 한 집은 가니까 자기들은 망하지도 못한다. 문 닫지도 못한다. 이런 실정을 아느냐는 얘기예요, 정부가.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모 호텔이, 염창동에 있는 호텔입니다. 다 허물었더군요. 그 호텔은요,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유명한 호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뭐 그 특급 호텔처럼 크진 않아도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근데 그것을 넘겨서 그걸 지금 이미 다 허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알아봤더니, 그렇죠, 그 오피스텔 형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주택은 들어갈 사람은 있으니까. 이렇게 호텔도 다 무너지고 직원들도 다 잘리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호텔들이 망하니까 그 호텔을 그를 전세화 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세우는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이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이걸 살리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호텔이 망하니까 지금 다 헐고 있더라니까요. 그 젊은 놈이란 말인데, 젊은 친구가 그걸 전부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장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이거죠. 우리 일반인들이나 좌파 정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다 호텔이 망하는구나, 식당이 다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얼마 대출해 줄게.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뭐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선착순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가 많은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인가를 뭐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선착순으로 잘랐대요. 15,000명인가 10,000명인가. 대출은 빚 아닌가요? 그렇게 예를 들면 대출하는 거 가지고도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빚인데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제가 조영종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역할이에요. 모든 거를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규제하고 규제해서 그게 국민들이 못 살게 되면은 조금 국민들이 무슨 닭입니까? 모이 주듯이 좀 대출해 줄게. 세금 유예해 줄게. 그 다음에 세무조사 면제해 줄게. 아니, 무슨 자영업자 사업한 사람들이 세무조사 면제해 주면은 무슨 덕이 있습니까, 그게? 뭐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탈세꾼이에요? 하여튼 제가 주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얘기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저도 입장도. 아무쪼록 자기들이 그 상층부에서는 이걸 또 제가 한 섹터로 하지 않고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런 걸 지금 아직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공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걔들 한 50% 감면했으면 쓰겠어요. 강력하게 제가 주장합니다. 말은 이렇게 가만히 하지만 걔들이 평균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봉급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자기들도 쫙 어디 나갈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그래서 고통을 받아봐야 국민들의 고통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공기업, 공무원, 연금생활자, 니들만 사람이냐? 이렇게 푹팍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 이 얘기야. 그렇게 일부 전부 편가르기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을 못살게 하향 평준화 시켜서 당 모이듯이 돈 뿌려가지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마저 이야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의인 사건 얘기해도 거기도 대통령의 시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정의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말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를 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이슈화 시킵니까?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란한테 배 억류된 거, 강경화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걸 가서 끌어오겠습니까? 이란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전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나라는 호구가 돼가지고 지금 왜 이란이 우리 배를 억류하겠어요? 일본 배라면 억류했겠어요? 중국 배를 억류했겠냐고, 미국 배를 억류했겠냐고. 한국? 저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다 해제해버리고 규제를 다 하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이렇게 당위정 정책만 쓰냐 이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색이 신년 기자회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타기다. 시선 돌리기다.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밑에 장차관, 최하 장차관 그 이하 밑에 급들이 그 처리할 문제죠. 그런데, 자, 아까도 일부러 짧게 얘기했지만, 도대체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애가 반품입니까?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옆에 주변에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겪어보면은 팍팍 쓰러지는 거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 하나를 제가 우리 그 친인척 중에 이분은 내가 칭찬한 거니까 비난할 것 같으면 안 하겠는데, 연금생활자 있습니다. 뭐 교사 출신이에요. 30년 이상 해서. 근데 그분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정부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금 받아 생활하지만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고는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들면 호남에 있다 그래도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자기는 부부간에 이제 놀러만 다니는데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걱정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발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 때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도와주지 않죠. 자, 아무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주변에 하도 정말 잘 나가는 가게들 뭐들 다 무너지고 저희들은 펴발 자유도 없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망하지도 못한다. 망할 자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국민의 마음, 국민의 심정, 이런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그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부, 따뜻이 보듬어주는 정부. A4 용지 없으면은 단 한 자도, 그러니까 A4 용지만 떼버리면은 이번에 그 발언도 내가 생각할 때 A4 용지대로 그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난 것 같아요. 본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아무런 대본 없이 해도 내 본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더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저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정말 지금 이 국민들은 망할 자유도 없는, 이제는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없지, 망하지도 마음대로 못하지, 더더구나 가족들과 모여서 오손도손 저녁 있는 삶, 사람답게 삶, 사람이 먼저다, 좋은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뱉은 말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따뜻하게, 나이만 70 가까이 먹으면 뭐합니까? 생각은 어린애인데 그렇게 포근하게 이걸로 한번 일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의 목적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망할 자유도 없는 사람들도 많다. 두 번째, 정인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걸로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선 돌리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타기 아니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젠간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항상 인위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별을 하늘에 올려다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인생이다. 어떨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사가 굉장히 하찮아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